일단 이렇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집안의 교통정리가 잘 되어야 당 밖에 있는 이준석 후보에게 제안이라도 해볼 텐데요. 이준석 후보는 연일 김문수 후보 대신 자신에게 보수층이 표심을 몰아줄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매주 한 번씩은 잡담하려고 연락하던 사이였기 때문에 별다를 게 없지만 김용태 위원장이 자꾸 언론에다 저한테 연락했다 그러던데 제 핸드폰엔 연락 온 이력이 없습니다. 뭐 착각하고 있나, 그 사이에 제 전화번호를 까먹었나, 뭐 어떻게 된 사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동탄 선거에서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와 최종 득표율이 큰 차이가 났던 것처럼 지금 이제 김문수로 이재명 후보에 견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나이가 있는 전통적 보수층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입니다. 어떻게 40살의 이준석이 너무 젊어서 안 된다고 14세의 김문수 후보라는 겁니까? 젊음으로 승부할 수 있는 그런 판가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이런 얘기했어요. 지난번에도 74살이신데 뭘 성장시키냐고 했고, 아니 40살 대안이 74살 김문수냐. 나에게 보수 표심을 몰아줘야 된다. 이 나이에 대한 일정 부분 누군가의 비판이 있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일단 이 부분 시대 교체, 보수도 세대 교체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아까 이현정 의원님, 네. 김용태 신임 비대위원장이 지명이 된 것도 사실 이준석 후보와의 과거, 뭐 지금도 가까웠던 관계를 나름 염두에 두고 당 지도부가 지명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까 이준석 후보 얘기는 김용태 의원이 비대위원장 되고 전화가 안 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단일화라는 것 전제는 일단 두 사람이 합해서 상대 후보를 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예. 또 하나는 정책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김문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도 못하고 있고 또 탄핵의 문제에 대한 입장도 못 밝히는 상황에서 당내에 있는 다른 주자들도 지금 손을 못 잡고 있는데 당 밖에 있는 사람을 손을 잡는다? 그건 제가 볼 때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뭔가 당이 그래도 뭉쳐있고 할 때 거기에 여지가 생기는 것이지. 지금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는 당에서 쫓겨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김문수 후보와는 이 여러 가지 정책 입장에서는 정반대에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뭔가 접합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접합점이 전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상황 자체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보면 두 사람이 합해봤자 사실상 이재명 대표 후보에게 되지 않는 국면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일요일 날 TV 토론에서 아마 이제 이 이준석 후보는 꽤 김문수 후보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게요. 결국은 이제 이쪽 표를 본인이 가져오고 해야 되겠다는 거. 만약 그것이 이제 다음 주 여론조사에서 실제 나타난다 그러면 아마 이 단일화 논의는 꽤 어려운 국면으로 가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은 좀 더 시간이 좀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김용태 위원장이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 뭐 카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이 들고 갈 수 있는 선물과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준석 후보를 설득할 만한 선물과 카드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간다고 해서 이준석 후보가 덜컥 받겠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번 선거에 선전하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라고 본인은 판단하기 때문에 예. 굳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지금 촉박한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촉박하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 자체를 더 열심히 하는 느끼면서 상황 전체를 아마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어제는 부산 자갈치 시장을 찾았다가 여러 돌발 상황을 마주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개혁신당 소속으로서 이준석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의사 함익병 씨의 지원 연설 여러 가지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준석 씨, 젊은 선배들, 정치인들 너무 그렇게 몰아세우지 마시고 또 젊지만 아니 오랫동안 할 거잖아요. 진짜 그래 하면 또 우리도 호응해주고 다 좋아하거든요. 난 윤석열이야 사실은. 윤석열 같은 당에 있었다 아닙니까? 그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저거네.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73세 후보를 뽑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그분에게 일을 시키면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훌륭한 분들이세요. 40살 월급 주고 눈좀 뿌려먹기 좋은 나이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제가 아는 이준석 후보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면 좀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는데 오늘 지난번에 그제였죠. 부산 장안시장 가서 여러 시민들, 상인들과 얘기도 나눴고 함익병 위원장의 지원 연수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특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넘었습니다. 이재명 51, 김문수 29, 이준석 8. 이 두 사람의 격차가 1강 1죽 1약으로 특히 이제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지지율 차가 20%가 넘는 뭐 이런 정도의 고착화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박상미 소장님 오늘은 그 이준석 후보의 얘기에 좀 집중하고 싶은 게 뭐냐면 8%입니다. 물론 누군가 봤을 때는 선전을 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준석 후보가 지난 주말 있었던 국민의힘 사상 초유의 강제 후보 교체 파동 이후에 뭔가 반사이익을 얻어서 이준석 후보가 꽤 많이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아직 그 수준의 알은 깨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뭐 핵심은 저는 두 자릿수를 달성하느냐 아니냐라고 보는데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 근데 지금 보면 계속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큰 변곡점 없이 그대로 한 자릿수를 유지해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준석 후보가 어떤 반사이익을 국민의힘 사태로부터 많이 얻고 있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운 수치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지금 50%를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중도 확장성 혹은 보수 유권자들의 표를 흡수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수치들을 통해서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준석 후보 측에서는 본인의 지지율이 크게 이제 뛰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혹은 보수 유권자들의 표심이 그렇게 본인에게 오지는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어떤 반전의 계기를 만들고자 심기일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만 예. 이제 이게 두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이게 보수 그러니까 보수 세력 내에서의 분열이 이루어지고 김문수 후보에게 보수의 지지가 쏠리지 않으면 이준석 후보에게 그것이 갈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는 반면에 예. 오히려 선거가 끝으로 가면 갈수록 제3지대에 던지는 표가 사표가 될까 우려하는 분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준석 효과는 좀 미미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무조건적으로 개혁신당이 빛을 볼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까 지나간 자막 중에 뭐냐면 동탄 모델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현정 의원님. 저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지난 총선 때 이준석 후보가 동탄에서 본인 지금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의 공영훈 후보,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 국민의힘의 한정민 후보 이 양강체대에서 뚫고 나와서 뭔가 극적 반정을 이뤄냈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자신했는데 아직 거기까지 안 간다. 이 김문수 후보에서 빠져나간 지지율이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에 간 것 같은 느낌도 딱 보면 들고요. 이게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범보수 지지자들의 투표에 대한 어떤 열기가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꽤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선거에 대한 열기가 좀 높아지고 한다면 이것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이제 두 후보의 지금 지지율이 뭔가 어떤 중도층이나 이재명 대표 지지율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서로 지금 제로섬 게임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워낙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이 고착화되다 보니까 일강인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중도층이나 이런 지지율을 확고하게 지금 가지고 있고 이게 지금 흔들림이 없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대부분 지금 50% 넘는 지지율이 있고 지금 지난 한 2주 동안 갤럽이 지금 2주 동안 안 하다가 이번에 했거든요. 그 이후에 꽤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변함이 없는데 문제는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는 그냥 정체 상태에 있어요. 그 이유는 결국은 저쪽 지지율이 못 가져오고 지금 이쪽 지지율도 전체적인 투표에 대한 열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예. 뭔가 어떤 새로운 대안으로서 어떤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투표 포기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 보수층들을 어떻게 하면 투표장으로 나오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이 시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안 하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도 동시에 사실은 좀 이 침체의 어떤 결과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나오는 대로 이제 일요일 첫 번째 TV 토론입니다. 그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또
다른 후보도 있고요. 4명이 TV 토론하는데 아마 여기서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로서는 이제 본인의 장기를 살려서 아마 이거를 극적 반전 여러 카드로 삼을 테고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살펴봤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어쨌든 당내 교통정리 김문수 후보로서는 하고 뭐 최소한 이준석 후보에게 제안이라도 해보려면 여러 본인에 대한 메시지를 좀 가다듬어야 될 텐데요. 최인영 변호사님. 오늘 한글보 보도를 보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공보물이 이제 조만간 다 각 가정마다 도착을 할 텐데 16페이지 선거 공보물에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얘기들을 좀 많이 지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아마 그 김문수 후보가 최초에 계엄정국 때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서영교 의원이 국무위원들 다 사과해라라고 했을 때 인사 안 했었잖아요. 사과하지 않았고. 이 부분 때문에 많이 보수층의 주목을 받았었는데 일단 꽃꽃 문서라든지 혹은 저 공보물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웠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아까 최인영 변호사 말씀하셨던 조금의 중도층을 잡기 위한 노력도 있는 건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대선 후보는 단순히 꼿꼿한 지사만 가지고는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꼿꼿 문수, 지사 문수 이런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 자유우파적인 국민들에게 상당 부분 호소하는 것은 맞지만 이제 우파를 넘어서 이제 중도층 그리고 나아가 이제 호남 같은 것도 이제 공략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한마디로 지도 밖으로 행군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부드러운 모습,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모습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사실 저도 오후에 당사에 갔는데 당사 앞에 큰 걸개 그림으로서 이 김문수 후보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자기 손잡벌 되는 아이와 이렇게 같이 눈을 맞추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꼿꼿 문수 그 자체보다는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 정말 편안한 모습, 그리고 실제로도 굉장히 젊은 분 아니겠습니까? 70대라고 하지만 실제 누구보다도 지금 우리 철봉 같은 거 쉽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런 옆집 아저씨와 같은 그런 행정가로서의 모습을 좀 국민들에게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뭐 단일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미생이라는 영화에서 있듯이 아생후 살타하듯이 내부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 진영이 갖춰지면 그때의 단일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이미지 정치 부분에서는 지나친 꼿꼿한 것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요즘 보면은 수트를 입지 않고 양복 입지 않고 굉장히 편안한 모습을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후보로서도 일부 벤치마킹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장현주 변호사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는 여러 가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때 무슨 뭐 독재 정권 혹은 본인의 청렴 법인카드 얘기나 여러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는데 오히려 뭐 장현주 변호사처럼 상대당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도 결국은 저렇게 윤 전 대통령의 거리를 두는 게 조금 더 상대당 봤을 때는 지지율이 뺏기거나 위협적일 수는 있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위협적이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 것이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저는 이번 선거에 임하는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계속 이야기가 있었지만 과연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위해서 실제 본인이 어떤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거나 뭐 후보가 뭐 주체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주는 모습을 지금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공보물에서 어떤 사진들을 지운다 이런 것만으로도 뭐 국민들이 뭐 이제 김문수 후보가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끊어졌거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이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뭐 탈당이나 뭐 적어도 제명이나 출당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공보물에 사진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뭐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보물 얘기까지 일부 보도 내용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아무래도 돌아오는 일요일 첫 번째 TV 토론이 여러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서 나눠봤고요.